네,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정적분하고 급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제 했던 거 구분 구적법 조금 더 배우고 나서 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y는 x제곱이라고 한 함수를 0,1 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게 되죠.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얘를 1,1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또 얘로 둘러싸여진 이 이상한 모양의 넓이인데 이 넓이를 수열의 극한 개념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1까지의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구간을 n 등분한다 라고 했어요. n 등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n 등분이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를 등차 수열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도 우리가 n분의 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느냐, 이 구간이 n개가 생기는데요. 이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있죠.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이 그렸어요. 이렇게 가로의 길이는 다 n분의 1로 일정하고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그렸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 컸었죠.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를 s라고 하면은 s가 작았습니다.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s보다 직사각형 넓이를 합한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un이라고 했고요. u가 이제 어퍼에서 왔다고 했었죠. 이 구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세로의 길이가 가장 높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한다라는 거였죠. 실제로 un이라고 하는 수열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로 일정하고요.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거는 얘가 되죠.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되니까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넓이는 얘가 될 겁니다.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n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수열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우리는 이 수열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의 넓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를 그냥 식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넓이를 더해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얘 극한을 취해도 넓이가 나오겠죠. 그 넓이가 뭐가 나온다? 정확히 s가 나온다는 소리죠. n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었죠. 경험적으로. 뭐 등분 안 한 거, 2등분 한 거, 3등분, 4등분 한 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이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극한을 취하면 이 그 값이 s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열의 극한을 구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식은 정리를 하면 n 세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시그마 k제곱이 살아남죠. k가 1부터 n까지입니다.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이 수렴하는 값이 뭐가 되겠다? s가 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un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이 구간을 하나 선택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생각해보자. 가로 길이는 똑같으니까 이 경우는 뭘 하면 되겠어요?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왼쪽 끝점을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첫 번째 거는 직사각형 넓이가 안 나오죠. 0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 어떻게 돼요? 이 넓이들을 더하면 더 작죠. 더 작아요. 그래서 이쪽에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얘를 ln이라고 합니다. l이니까 로우에서 왔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차가 있죠. 이런 오차가 있어요. 얘도 어떻게 된다? n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오차가 채워진다는 소리죠.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아지면서 가까워지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채워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ln의 극한도 s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구해보죠. 이 구한 거랑 유사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가로 길이는 n분의 1로 똑같죠.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로 길이는 없죠. 그리고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간의 왼쪽의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0제곱이에요. 0제곱. 높이가 0제곱이에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n분의 1을 높이로 해야 되니까 n분의 1의 제곱을 높이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구간 어떻게 돼요? 왼쪽 끝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n분의 n 빼기 1이 됩니다. 얘보다 n분의 1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기하학적 의미가 어떻게 된다? 이게 표현 이상하지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뭐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 n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얘를 풀어서 써보죠. 풀어서. 얘를 시그마로 잘 풀어서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n 세제곱분의 1 똑같이 나오고요. 시그마가 k제곱이 되는데 첨자가 좀 달라지죠. 1부터 n 빼기 1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기하학적으로 얘가 넓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넓이. 넓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넓이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시그마 k제곱 공식 똑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극한을 구하면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간을 나눴을 때 오른쪽 끝점을 다 선택해서 높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왼쪽 끝점을 다 선택해서 높이를 만들거나 뭐 이런 예시만 나옵니다. 얘를 쭉 써볼게요. 다시. 자, 정리를 해서 저 주어진 부등식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n 세제곱분의 1 나오고요. 시그마 k제곱 나오고요. 구하고 싶은 넓이 s. 똑같이 세제곱분의 1 나오고 시그마 k제곱 나오죠. 차이점은 얘는 1부터 n까지라는 거고 얘는 1부터 n 빼기 1까지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실제로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극한을 취하면 똑같은 값을 수렴하죠. 그래서 s가 그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그냥 함수가 다 연속이니까 얘를 구해서 극한을 취한 값이 s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얘 극한을 생각해서 그 값이 s가 된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런 부등식 자체를 만든 다음에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s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얘를 좀 생각해봐요. 얘 차이를. 그러니까 un이 ln보다 크잖아요. un이 ln보다 큰데 un에서 ln을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하면 사실 식 조작을 해서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하학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이 위쪽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더한 넓이죠. 이 왼쪽에 있는 넓이는
아래쪽으로 직사각형 만들어서 더한 넓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 넓이 빼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랑 얘가 상쇄가 되죠. 얘랑 얘가 상쇄가 돼요. 상쇄. 없어지죠. 빼니 마이너스 하니까. 그리고 얘랑 얘가 사라집니다. 또 상쇄가 돼요. 얘랑 얘가 상쇄가 돼요. 다 사라져요. 기하학적으로 뭐가 남죠? 얘가 남는 거죠. 이 넓이 하나만 남아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하나만 남습니다. 일단 계산해봐도 알 수가 있죠. 얘에서 얘를 마이너스 하니까 이 n번째 항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차이를 실제로 구하면 un에서 ln을 빼면 얘가 남을 거 아니에요. 얘가 남습니다. 얘가 차이예요. 0으로 가죠. 네. 차이가 0으로 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수직선 위에 3개의 포인트가 있죠. 어떤 다 값이 될 거니까 수직선 위에 3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거리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모두 0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도 0이 되고 이 거리도 0이 되죠. 얘랑 얘가 0이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오차가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오차가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가장 긴 길이가 0으로 가니까 사이에 있는 길이도 0으로 수렴하겠죠. 이 의미는 오차죠. 오차. 네, 오차입니다. 오차가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정확히 얘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연속함수니까 얘를 구해서 극한을 취하던 얘를 구해서 극한을 취하던 이 값으로 수렴함이 알려져 있다. 이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증가함수니까 그냥 부등식을 만들어서 극한을 보냈죠. 근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사이에 있는 것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죠.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실 뭐 증가함수로 다 되는 건데 오차를 구했더니 그러니까 가장 큰 오차를 구했더니 0으로 갔죠. 사이에 있는 것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0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저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증가함수.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스페셜한 예시를 가지고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고 얘를 일반화한 것을 정적분과 급수라고 합니다. 일반화. 일반화했다고 하는 것은 좀 기호를 좀 쓴다 이런 소리예요. 기호를 쓴다. 기호. 자, 이래서 여러분들 144페이지까지는 뭐 충분히 한 것 같고요.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텐데 그 정리는 14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닫힌 구간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적분하게 되어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어 있다. 약간의 뭐 기호가 나오니까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수열 기호가 나오는데 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넓이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넓이인지를 파악하면 된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fx가 있는데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럼 fx를 대략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a, b를 가지고 왔습니다. x축에서 b가 a보다 크겠죠? 무엇을 구할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사실 x축 위쪽에서의 함수값이 찍혀져 있고 a부터 b까지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가 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작년에 배웠던 겁니다. 얘가 이제 정적분이고요. 얘가 이제 급수랑 어떻게 관련성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구분 구적법을 일반화해서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똑같습니다. 구간을 n 등분해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n 등분합니다.
n등분 안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n등분 해요. n등분.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길이로 잘라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하나의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구간의 길이가 b 빼기 a인데 얘를 n 등분했으면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각각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죠.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얘가 이제 n개 있으니까 이 길이가 b 빼기 a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얘입니다. 이 기호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를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델타 x. 네. 델타 x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얘를 이제 dx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x가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같은 간격으로 나눴으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얼마씩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등차 수열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등차 수열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했었고요. 여기다 넘버링을 해주는데 A랑 B를 각각 X0랑 XN이라고 해요. 그럼 사이에 있는 이 좌표들의 X좌표 있죠? 얘네들을 넘버링을 X1, X2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XN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간마다의 포인트를 X라고 하는 이 식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X0는 A인 거고요. X1은 뭐죠? A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얘를 A 플러스 델타 X로 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X는 무엇이냐? X1에서 또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너가 뭐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뭐 2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의 위치가 어디냐, X2의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X0부터 XN까지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했다고 해보죠. 지금 넘버링을 X0부터 XN까지 했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XK라고 하자는 거죠. XK. K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다? 0부터 N까지요. 뭐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정수. 이 XK를 하나 선택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높이를 만들 거거든요.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높이로. 그럼 우리가 어떠한 구간을 생각하는 거냐? 이러한 구간을 하나 생각하는 거. 구간. 얘를 K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K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를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몇 번째 구간인지 생각하면 편하죠. 네. K번째 구간입니다. K번째 구간. XK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같은 거리를 K번 오른쪽으로 가면 K번째 좌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변환이 잘 돼야 되고요. 변환이 잘 돼야 됩니다.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각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을 높이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오른쪽 끝점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곡선보다 위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곡선보다 아래쪽에 직사각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뭐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그냥 연속함수면은 그냥 수렴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땡땡땡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써보자는 거예요. 그냥 써보자. 이거를 다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얘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건 n번째 건 가로의 길이는 똑같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거고요. 얘를 델타 x라고 쓰기로 했었죠. 세로의 길이가 바뀌죠. x 좌표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y값이 바뀌잖아요. 이 세로는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fx1, fx2, 가운데 fxk, fxn이 되죠. 각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n번째 넓이가 되는 거고,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이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델타 x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뒤에다가 기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가 보여야 됩니다. 자, 수열이 없어지죠. 그래서 수열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반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얘가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럼 얘를 또 맨날 쓰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인 거죠. 얘를 어떻게 하겠다? 다 더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자, 얘가 이상해 보이지만 무엇이었다? 얘가 수열인 거죠. 얘도 수열, 얘도 수열, 얘도 수열. 기하학적으로는 직사각형 넓이, 넓이, 넓이. 사실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도 넓입니다. 수열의 합도 수열이죠. 아무튼 넓이를 더했으니까 얘는 수열이면서 수열의 합이면서 기하학적으로 넓이죠. 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보겠다? 리미트를 붙여보겠다라는 소리. 리미트를 이렇게 붙여보겠다.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오차들이 다 줄어들면서 사라지면서 채워지고 사라지면서 정확히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에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명해놨습니다. 이 극한 값이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다. 이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입니다. 자, 얘가 뭐예요? 얘는 수열의 극한이면서 수열의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열의 합의 극한을 우리는 급수라고 쓰죠. 급수. 급수가 정적분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얘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급수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바꾸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다. 자, 기억을 하고 지우고. 자. 자, 얘가 급수인데 얘를 인테그랄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리미트 시그마를 얘로 바꿔요. 시그마가 s죠. 얘는 s를 늘어뜨려 놓은 거고요. 얘가 합이다라는 합. 얘도 합. 얘도 합. fxk를 fx로 바꾸고요. 델타 x를 dx로 바꿔요.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무엇만 구하면 되느냐? 이 아래 끝하고 윗끝만 찾으면 되는데 애초에 이 식을 만들 때 구간을 뭘로 잡았었죠? A부터 B까지로 잡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써주고 B를 써주면 돼요. 위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으면 좋고 위에 있는 식 계산이 안 되면 아래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네. 이해되나?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꾸는 건,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걸 연습해야죠. 얘는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얘를 바꾸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46페이지에 보면은 뭐 xk, 델타 x 이런 기호가 다 나오죠. 걔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각 구간에서 왼쪽 끝점을 선택해서 극한을 구해도 결과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어떠한 점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구간에서. 그래서 얘를 적용하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죠. 예제 1번인데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하여라. 극한을 그냥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를 어떻게 하자? 정적분으로 바꿔서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n 5제곱분의 1 있고 시그마 k 4제곱 있죠?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시그마 형태로 적으면 네, 이 식의 극한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 식을 그냥 수열로 보지 말고 어떻게? 구분 구조법을 사용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네. 사실 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긴 해야 됩니다. 얘를 분해할 거예요. 분해.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이렇게 분해할 겁니다. 네. 분해해서 의미를 찾는데 이렇게 곱해서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아까랑 형태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n분의 1 앞으로 뺀 건 얘는 가로 길이로 생각하자. n분의 1의 4제곱, 뭐 4제곱 얘를 뭐로 보자? 높이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 되고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되는 함수를 찾고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함수를 찾고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4제곱이 있으니까 x 4제곱 함수를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x 4제곱 함수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죠. 1. 그럼 저 식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냐? 이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n등분을 해서 n등분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각 구간 길이를 n분의 1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생각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얘다. 이 넓이죠. 이 높이가 4제곱 되니까 가로는 n분의 1로 똑같고 세로가 4제곱 되잖아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 n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 어떻게 된다? 이 오차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소리죠. 오차. 어떤 오차?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뭐다? 얘잖아. 얘. 이 넓이. 이 넓이는 인테그랄로 어떻게 표현한다? 0부터 1까지 x 4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5분의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진 식을 풀어서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기호를 좀 더 설명해서 이야기하면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세팅했으니까 구간 길이를 n등분한 게 무엇이다? 델타 x다 라는 소리였죠. a가 뭐예요? 0, b가 1인데 a를 x0라고 했고요. b를 x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0, x1, x2, 땡땡땡, xn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임의의 xk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최초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델타 x를 k번만큼 가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k번만큼. 네. 이렇게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n분의 k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을 급수에 해당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fxk 똑같은데? 이해가 돼요. xk랑 델타 x를 이렇게 세팅하면 정확히 이 식을 이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fx로 바뀌고 dx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기호의 유사성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테그랄의 윗끝 아래끝이 중요한데 걔는 그냥 이 어떠한 넓이인지를 나타내는 구간을 잘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구간을. 그래서 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마 수능에서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을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